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양 철학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합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야 할까?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까?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논리와 합리성, 개별적 성공을 중시했다면 동양 철학은 조화, 자연,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순자, 한비자 등 위대한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공자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의의 질연이일이죄, 즉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철학을 이어받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착한 존재지만 환경과 교육이 중요하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순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므로 교육과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기 관리를 해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노자는 삶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삶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억지로 변화시켜야 하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경쟁을 강요받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라. 한비자는 더 현실적인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강한 법과 제도다. 한비자는 도덕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질서와 시스템도 필요하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전몽, 즉 현실과 꿈의 경계조차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다. 장자는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처럼 바르게 살 것인가? 맹자처럼 착한 본성을 키울 것인가? 순자처럼 스스로를 단련할 것인가? 노자처럼 흐름에 맡길 것인가? 한비자처럼 현실적인 법과 질서를 따를 것인가? 장자처럼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제 동양 철학의 지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한장 공자의 가르침, 바른 삶을 위한 도덕과 인간관계. 공자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 공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그는 혼란스러운 춘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해답이 바로 인의예지라는 사상이었다. 공자의 핵심, 철학 인의예지. 인, 사랑과 배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즉,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공자는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고 강조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의 정의와 올바름. 공자는 도덕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하는 것이 군자의 기본 자질이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예절과 사회 질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규칙과 예절이 필요하다. 예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현대 사회에서도 예의 바른 태도는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지혜로운 판단. 공자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것인가? 를 강조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는 배움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 1. 효와. 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므로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이 신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설 곳이 없다. 상대방과의 신뢰가 쌓여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삼군자가 되라.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을 품어라.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켜 설명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즉,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와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현대적 해석. 왜 공자의 가르침이 여전히 중요한가?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공자의 철학을 무시할 수 없다. 인과의 도덕적인 태도가 결국 신뢰와 성공을 가져온다. 예와 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삶의 기본이다. 군자 정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 결국 공자의 철학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두장 맹자의 가르침.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믿었다. 공자의 제자인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람은 착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지만 환경과 교육이 그것을 키우거나 망칠 수 있다. 1점 맹자의 핵심, 철학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측은지심, 즉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우려 한다. 이는 도덕이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환경과 교육이 중요하다. 비록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지만 잘못된 환경과 욕심이 그 본성을 흐리게 만든다. 사람은 물과 같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면 위로도 흐를 수 있다. 따라서 도덕 교육이 필수적이며 선한 본성을 계속 길러야 한다. 2점 맹자가 말한 인간의 4가지 선한 본성. 맹자는 인간이 타고나는 4가지 마음을 강조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2인,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의 증거다.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왜 부당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도덕적 양심이 인간 내면의 존재함을 뜻한다.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예,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다.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4가지 마음을 잘 길러야 군자가 될 수 있다. 3점 맹자의 인간관계, 철학, 왕도정치. 진정한 지도자는 덕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맹자는 군주가 도덕과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주는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야 한다. 덕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맹자의 사상. 리더는 권력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도 강요나 억압이 아닌 신뢰와 배려로 이루어진다. 4점 현대적 해석. 맹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맹자의 철학이 지금도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본래 선한 존재다.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덕성과 선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 배움이 중요하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올바른 배움이 필요하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할 때 도덕을 잊지 마라.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결국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장 순자의 가르침.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성악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지만 순자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규율이 필요하다. 순자의 핵심, 철학,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인 사람은 없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욕망을 조절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 그러나 노력하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순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했지만 그렇기에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규율이 필요하다. 1점 순자가 본 인간 본성의 3가지 특징.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른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더 원하고 편한 것을 찾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이 욕망을 방치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둘째, 도덕은 배워야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교육을 통해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한다. 노력 없이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셋째, 사회적 규범과 법이 필요하다.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율과 법이 필요하다. 인간이 도덕을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강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2점 순자의 해결책. 교육과 자기 수양. 사람은 노력해야 성장할 수 있다. 순자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철저한 교육과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공자의 말을 이어받아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수양을 해야 할까? 첫째,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태해지기 쉽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을 만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인생을 만든다. 둘째, 끊임없이 배워라. 순자는 배움을 강조하며 도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익히는 것이라고 했다. 독서, 경험, 스승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강한 의지로 스스로를 단련하라. 도덕적인 삶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노력과 인내 없이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3점, 순자의 법과 파자, 사상과 연결한 비자와의 관계. 순자의 철학은 후에 법과 파자,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방치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한비자, 법과 사상의 대표 인물이다. 한비자는 순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강한 법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규율이 없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과 질서가 강해야 사회가 안정된다. 한비자의 법치 사상은 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4점, 현대적 해석. 순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순자의 철학이 지금도 중요한가? 자기 절제와 노력의 중요성. 인간은 타고난 본능을 제어해야 한다. 꾸준한 자기 수양과 절제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교육의 중요성.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 도덕과 윤리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와 법의 필요성. 도덕적인 개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법과 질서가 없다면 결국 혼란이 온다.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개인뿐 아니라 시스템도 중요하다. 결국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지만 노력과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장 노자의 가르침, 흐름에 맡기는 자연스러운 삶. 노자는 삶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공자와 순자는 인간이 노력하고 배우며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노자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 고 가르쳤다. 그의 철학은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1점, 노자의 핵심. 철학 무의자연. 무의우회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노자는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말라는 의미로 무의를 말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인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라.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강물은 흘러가면서도 바위를 깎고 나무는 조용히 자라면서도 꽃을 피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너무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노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억지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라. 흐름에 맡겨라.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2점. 노자의 명언. 상선약수. 최고의 삶은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겸손하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형태를 바꾸며 적응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도 깎아낸다. 이것이 바로 유연한 삶의 방식이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유연하게 살아라. 변화에 적응하고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3점. 노자가 본 인간관계. 강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이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는다.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자의 가르침.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라. 때로는 부드러움이 더 큰 힘을 가진다. 고집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점. 노자와 공자의 차이점. 노력 vs 자연스러움. 공자와 노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했다. 공자는 도덕과 인간관계를 강조하며 배움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자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상황에 따라 공자의 방식과 노자의 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라. 때로는 노력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5점. 현대적 해석. 노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노자의 철학이 지금도 중요한가? 삶을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라.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공을 강요한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다. 필요 없는 걱정은 내려놓아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유연하게 살아라.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강한 바람에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결국 노자는 삶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고 가르쳤다. 5장 한비자의 가르침 현실을 직시하는 강한 법과 질서. 한비자는 도덕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자는 도덕과 예절이 사회를 바르게 만든다 고 주장했다. 노자는 자연스럽게 살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이상적인 말뿐인 철학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고 보았다. 그는 강한 법과 질서가 필요하며 법이 없으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법과 사상으로 발전했다. 1점 한비자의 핵심 철학 법과 파지아 사상. 도덕보다 법이 중요하다. 공자나 맹자는 인간이 도덕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비자는 사람들은 본래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고 믿었다. 따라서 도덕적인 가르침보다 강한 법과 규율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 한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강한 법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법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다. 신상필벌,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 사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한비자는 현실적인 통치를 위해 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를 강조했다. 2점 한비자가 본 인간, 본성 인간은 이기적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 않다. 한비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본래 착하지 않다 고 보았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도덕적인 말보다 현실적인 법이 더 효과적이다. 도덕적인 말은 듣기 좋지만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반대로 강한 법과 처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게 된다. 즉,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강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3점 한비자의 사상과 진시황 법과 사상의 현실적 적용. 한비자의 철학은 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시황은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춘추전국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서 법과 사상을 받아들인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혼란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통일은 성공했지만 지나치게 강한 통치는 반발을 불렀다. 법을 강하게 적용한 결과 질서는 잡혔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었다. 한비자의 철학은 효과적이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4점 공자 한비자 이상주의 뜻 현실주의. 공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믿었고 교육과 예절을 강조했다. 한비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강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 하지만 도덕도 필요하다. 좋은 사회는 법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5점 현대적 해석. 한비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한비자의 철학이 지금도 중요한가? 사회의 질서, 유지의 필요성. 한비자의 철학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덕과 감성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 개인에게도 규칙과 원칙이 필요하다. 한비자의 철학은 단순히 국가의 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규칙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와 한비자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비자의 철학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사회가 억압적이 된다. 반대로 공자의 철학만 적용하면 법과 규율이 약해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좋은 사회는 법과 도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이다. 결국 한비자는 법과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6장 장자의 가르침, 진정한 자유와 행복. 장자는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다. 공자는 도덕과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자는 자연에 맡기고 흐름을 따르라고 했다. 한비자는 강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점 장자의 핵심, 철학 소유유, 마음의 자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장자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갇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남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비교하지 마라. 자신만의 길을 가라.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온다. 소유유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 장자의 대표적인 이야기 호전몽. 나비가 된 꿈. 나는 누구인가?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장자였다. 내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일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3점 장자가 본 인생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있다. 쓸모없는 것이 진짜 쓸모있는 것이다. 장자는 무용지용 무용주용. 즉,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쓸모가 있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너무 고든 나무는 베어지고 뒤틀린 나무는 베어질 일이 없으니 오래 살아남는다. 즉, 사회가 정한 쓸모없는 것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무용지용 남들이 정한 가치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를 잃는다. 남들이 정한 쓸모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점 장자의 가르침과 현대 사회, 어떻게 자유롭게 살 것인가? 현대인은 과연 자유로운가? 우리는 회사,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장자는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라.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경쟁하지만 결국 더 높은 기준과 압박에 시달릴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라. 장자는 자신의 본질을 따르라. 고 말했다. 즉,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 장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나만의 행복을 찾아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라. 5점 현대적 해석 장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장자의 철학이 지금도 중요한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멈춰야 한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장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 고 가르쳤다.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라. 결국 장자는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자는 도덕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배움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며 그 선한 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가르쳤다.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므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노자는 억지로 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라. 고 조언했다. 한비자는 도덕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으며 강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장자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라. 고 말했다. 이제 이어서 철학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공자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라. 맹자처럼 착한 본성을 키워라. 순자처럼 스스로를 단련하라. 노자처럼 자연스럽게 살아라. 한비자처럼 현실을 직시하라. 장자처럼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때로는 도덕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때로는 노력해야 하지만 때로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선택은? 지금까지 동양 철학이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어떤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고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